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온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위한 한 편의 고운 옛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자인 한 남자의 특별한 운명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옛날에 강주막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영에서 일하며 대포를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난하고 못생겼다고 항상 놀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익숙해져서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자주 술을 마실 수는 없었습니다. 월급을 받은 날, 그는 술 한 병을 사기 위해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것은 술꾼이 한 모금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양이었습니다. 강주막은 항아리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문을 잠그고 밤새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몰래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아리를 보물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웃으며 단번에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마신 술을 모두 항아리에 토해낸 것이었습니다. 안주 없이 마신 술이 다시 항아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주막은 다시 마셨고 또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토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 행동을 수십 번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아내는 물었습니다. 밤새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강주막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라 항아리 하나론 부족해. 하지만 우리 집은 가난해서 많이 마실 수 없잖아. 그래서 저렇게 마시고 취한 척하는 거야. 아내는 남편이 술을 그렇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생각하는 마음에 안타깝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강주막은 중국으로 가는 사신단과 함께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행원 중 한 사람으로 호위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사서 장사를 할 수 있는 큰 기회였습니다. 사신단의 다른 수행원들은 모두 장사를 위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기대 속에 모두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강주막은 아무것도 없이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수행원들은 그가 가난하고 못생겼다며 또다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깊어질 무렵 갑자기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노장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흉조가 있는 것 같소. 그 사람을 찾아 배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 살 수 있어요.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기에 아무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사신들과 수행원들은 급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모든 옷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지만 단 하나의 옷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강주막의 옷이었습니다. 그는 흉조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바다에 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한 뱃사공이 근처에 무인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주막은 말했습니다. 그럼 저를 그 섬에 내려주십시오. 강주막은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를 무인도 근처에 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홀로 섬에 남긴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돌리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배는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노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반드시 흉조를 내려야 합니다. 분명 그 사람 때문이에요. 오늘 시험해보기 위해 모두가 차례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배는 강주막이 내린 후에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그는 흉조로 지목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안타깝게 여겨 음식과 도끼, 칼 같은 도구들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배는 멀어지고 강주막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했습니다. 무인도는 예상대로 인적이 없었지만 위험한 동물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풀을 엮어 나무 위에 움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개와 소라 등을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귀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녘이면 갑자기 물 끓는 듯한 소리가 나고 강한 바람이 섬을 흔들며 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소리와 바람은 해가 지면 다시 섬으로 돌아와 사라졌습니다. 강주막은 무슨 일인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는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섬 안쪽 굴에서 거대한 비단뱀이 기어 나왔습니다. 그 괴물은 눈빛이 번뜩였고 온몸이 단단한 비늘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괴물은 땅을 기어다니며 꿀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사슴이나 멧돼지를 한 입에 삼켜버렸습니다. 다시 바다로 나가 물고기, 오징어, 자라 등을 먹었습니다. 강주막은 그것을 지켜보며 몸서리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괴물이 있었다니. 해가 지면 괴물은 다시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자신을 보게 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강주막은 칼과 도끼에 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숲에서 대나무를 베어 날카롭게 깎은 후 땅에 촘촘히 박았습니다. 그는 움막 안에서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자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섬이 쩍 갈라질 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렸습니다. 밤새 들려오던 그 무시무시한 소리가 가라앉았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배가 갈라진 거대한 비단뱀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강주막이 땅에 박아둔 칼과 대나무에 찔려 죽은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괴물의 배 속에는 수많은 보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어이쿠, 이 보물들은 다 뭐지? 그는 이것들이 바다에서 먹은 물고기와 함께 삼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지금껏 본 적도 없는 귀한 보물들이었습니다. 그는 풀을 엮어 보물 주머니를 만들었고 5개나 6개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는 배가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반년 후 사신단의 배가 섬에 도착했습니다. 강주막씨, 강주막씨. 오, 살아계셨군요. 사람들은 거짓골이 된 그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에는 중국에서 가져온 비단 등 값비싼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누더기 천으로 덮은 주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물건 많이 사셨네요. 저 같은 재수 없는 사람은 해변에서 예쁜 돌멩이나 좀 주웠을 뿐입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이것들만 가져가고 싶습니다. 배에 실어주세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뭐, 돌멩이를 주었다고? 무인도에서 미친 게 틀림없어. 안 됐다. 참. 그냥 그 돌들도 배에 실어주자. 그렇게 강주막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고 보물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며 술도 마음껏 마셨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주막의 따뜻하고 묵직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친구에게 조용히 이야기처럼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